출세하더라. 네, 그럼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권 총론이죠. 기본권 총론은 헌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적 기본권도 되게 어렵긴 하지만 이 파트도 통치 구조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파트죠. 그럼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인권 보장의 역사라고 하는 파트인데 단순히 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대신 나오면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독일에서 인권보장헌법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 독일 제국헌법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60개 정도의 어떤 기본권이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 2번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명권이 있어요. 다만 이런 것도 당연히 헌법소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권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따라서 2번은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진짜 중요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가 인격권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존엄과 가치가 한국이야. 근데 인격권은 대구거든. 대구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런 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격권은 인정되더라. 그 다음 4번 중요해요. 우리가 공법인의 예외적 주체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였어요? KBS, 서울대, 세무대 이런 건 인정하는데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도 뭐 어떤 경우는 예외적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려요.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 그래서 인정한 건 오히려 뭐다? 서울대, 세무대, KBS 이런 것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인간의 권리로서 우리가 신체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불법 체류와 상관없이 인정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와 상관없이 인정되니까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동그라미죠. 그죠? 6번 조심해야 되는데요. 판례가 직업의 자유를 묻냐 아니면 직장 선택의 자유를 묻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직업의 자유를 묻고 있죠. 이거는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그러니까 법률로 정보가 이런 게 인정될 때만 인정되니까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만 직장 선택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까요?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단체는 내 거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구성원이라면 구성원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해서 이거는 X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단체는 내 거는 내가 구성원은 구성원이 따라서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 X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8번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정당은 여러분들 기본권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산 쇠고기. 여러분들 정당은 단체인데 정당 단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나? 나랑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다시 정당은 기본권 주체가 돼요. 다만 어떨 때는 안 된다고 이런 미국산 쇠고기 이거는 개인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정당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자기랑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8번은 X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9번 이건 좀 쉬운 거죠. 대학의 자율성 국립대학도 당연히 주체성 인정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자,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얘는 뭐 쓸데없는 얘기고 방송사업자라고 한다는 거죠. 방송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긴 누구냐면 MBC 얘기하거든요. MBC는 당연히 뭐가 된다?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X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봅니다. 중요하죠. 사인 간에는 기본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을까? 명문 규정은 없어요. 명문 규정은 없는데 다만 뭐는 있다? 암시한 규정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언론 출판의 자유나 근로상권. 얘들은 누가 봐도 뭐요? 사인과 사인끼리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뭐 암시한 기본권은 최소한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따라서 암시한 기본권도 없다 이러면 X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접적인 설이나 간접적인 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우리 통설인 간접적인 설도 모두 다 뭐다? 간접적인 설이다 이런 건 아니죠. 즉, 뭐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신체자유나 이런 것들은 뭐 개인 간에는 뭐예요? 적용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간접적인서는 직접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사법상의 일반 원칙이란 뭐가 필요해? 매개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3번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14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기본권의 효력이라든지 기본권의 경합이나 충돌은 무조건 뭐를 전시하냐면 보호 영역을 전제로 합니다. 보호 영역을.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권 제한이 안 되면요. 충돌이니 경합이니 모든 문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경합 충돌은 당연히 제한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 X. 그 다음 15번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회자에는 문제가 되지만 노동상권은 뭐예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왜냐? 노동상권은 뭐야? 근로조건, 즉 어떤 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임금이랑 그 다음보다 근로시간인데 이라크 전쟁이랑 이거랑 뭐랑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이거는 경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6번 중요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요. 이거는 아무리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지만 다만 뭐다? 양심적 평화주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양심의 자유를 기본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16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중요. 우리가 아무리 깜빵이 있더라도 글을 쓰는 건 표현의 자유거든요. 근데 뭐는 아니라고? 외부로 반출하는 건 뭐예요? 외부로 반출하는 건 수친이 있잖아요. 수친이 있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뭐다? 바로 통신의 자유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X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18번 중요. 가장 관련이 있다. 또는 가장 강력하다. 이거는 어디서 논하나요? 이거는 충돌이 아니라 뭐라고?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충돌은 뭔데요? 충돌은요. 여러분들 최대 가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안식 해결이라든지 상위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X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9번 중요합니다. 기본권 충돌은 반드시 대립하는 기본권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 다 서로 내 거야 이러면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 중에 틀리기 쉬워요. 동그라미. 경합은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었지만 충돌은 반드시 상이한 주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충돌에서는 꼭 상이한 기본권 충돌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재산권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다. 19번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번. 이건 좀 쉬운데 구치소에서 미결 수용자가 신문을 구독하게 해달라. 당연히 알 권리랑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 X. 그 다음 21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자유. 판례는 결사는 간접적이다. 왜?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못 모이나?
우리 지금 랜선 스타일, 랜선 스터디 이것도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돈하고 상관없이 사람들 다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결사이자랑 관련이, 그러니까 다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아도 돈을 안 받아도 사람들 모이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뭐다? 이건 결사이자랑 관련이 없다. 그 다음 모집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러니까 재산권은 또 아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이건 뭐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니까 일반적 행동자에만 이제 관련이 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기본권이 관련되면 판례는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 행동자유가 아닌 다른 거를 우선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우선 심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인 판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꼭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22번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기본권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 법률보가 있다고. 근데 왜 내재적 한계를 판례가 긍정하냐는 거지. 그래서 판례는 긍정한다. 비판을 많이 받아요. 23. 요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봤던 거 아닐 텐데요. 우리 판례는 자격제도에 관련돼서는 거의 합헌이라고 그래요. 자격제도. 자격제도에 어떤 가산점을 줄 거냐? 이거는 뭐다?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준다.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주니까 정책 판단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자격제도는 위헌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24. 법률 요구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걸 법으로 만들면 법률에 근거만 두면 뭐다? 위임입법을 해도 됩니다. 대신 위임입법을 할 때는 뭐다? 구체적으로 위임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25. 되게 중요하고 잘 나와요, 이거. 자, 이게 뭐지? 여러분들 다들 알죠? 서울광장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 버스로 다 둘러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판례가 거기서 먹고 짜진 않죠. 거주의전 아니야.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뭐? 법률 요구에도 위배된대요. 왜? 이거 법의 근거도 없이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요구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률 요구에 위배되는 거 아니다. X. 그 다음 26. 진짜 중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요. 중과실로 중상일 입었을 때 진술거부권 침해, 평등권 침해. 다만 뭐는 아니야? 보험 위반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보험 위반된 것이다. X. 상당히 중요합니다. 27. 우리 보호문은요. 과소보호 금지로 가고 있거든요. 과소보호는 최소한 이것도 안 해주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불충분한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해준다. 그럴 때만 위헌이다. 그래서 과잉금지가 아니라 뭐라고?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위헌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27번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28. 우리 인권위가 피해자의 진정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X. 29. 중요하죠. 판례가 변경된 거거든. 국가인권위가 기각결정을 하잖아요. 옛날에 헌법소원 받아줬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행정소송으로 가라. 따라서 보충성 요건 이제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29 중요. 30번 이것도 잘 나와. 법률구조 요청은요. 이게 중요해.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따라서 의사에 관계없이 틀렸어. 본인이 원할 때만 하니까 이거는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자, 채팅으로 질문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고. 몇 번 다시 할까요? 26번, 29번. 26번.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26번. 다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 이게 위헌은 위헌이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위헌이 된 거야? 진술거부권, 평등권 침해. 이거조차도 기소를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다. 다만 판례가 뭐라고 그래? 보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과소보호 금지는 뭐예요? 보험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례가 얘기했죠. 다시 얘는 침해지만 보험 위반은 인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과소보호금지 위반된 것이다. X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과실 중상해라고 해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험 위반은 인정 안 했어요. 이거는 뭐다? 요것 때문에 위헌. 다만 보험 위반, 과소보호금지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반된다. X. 그 다음 29번, 19번. 19번은 뭐지? 이거 어려울 만하네. 틀릴 만하네. 기본권 충돌은 상이하 기본권, 예를 들어 재산권, 결사의 자유, 뭐 아닌 말로 언론 출판, 명예 이런 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즉 모두 된다. 둘 다 재산권 같은 기본권이어도 기본권 충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이거 내 재산이야 이러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이한 기본권은 뭐라고? 경합이어야 돼. 경합. 경합은 여러분들 언론 출판, 그 다음에 뭐 명예, 뭐 아니면 언론 출판, 그 다음에 뭐 결사자 이런 것들 상해 그런 거지. 같은 거면 어떻게 경합이 됩니까? 경합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9번 조심. 그 다음에 또 뭐 7번. 다시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자기 거는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성원이 문제되면 대신 들어올 수 없어. 단체라면 단체 거, 구성원이라면 구성원 거 대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 아, 이거 중요하죠. 옛날에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 말은 헌법소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바뀌었죠. 어디로 가래? 행정소송으로 가래. 그러니까 보충성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죠. 충족을 못하니까 행정소송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족을 했다면 헌법소송을 받아줬겠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충족하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 18번 거의 끝나갑니다. 18번. 가장 강력한 또는 관련성 있는 거로 가라.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건 경합에서 주장하는 거야. 충돌은 가장 강력하다 이런 거 얘기 안 해. 여러분들 최대 가자 상인. 최가 뭐야? 최우선 업체 대안식 해결 과잉 금지 이게 교훈자죠. 그 다음 이익 형량은 자유권 우선 상위변권 우선 인격권 우선 5대도 가장 강력한 걸 적용해라. 충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충돌은 뭘 쓴다고요? 경합을 써요. 경합을. 그러니까 당연히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경합에서 쓰는 말이지 충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설명드리고 끝냅니다. 6번. 6번. 판례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직업의 자유예요.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를 헌법이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이 보호하는 거다. 따라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외국인 직업을 우리가 헌법이 보호해줄 필요 없죠. 우리 국민도 직업이 없는데 따라서 법률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4 비자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다. 근데 판례는 직장 선택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취합니다. 근데 직업의 자유는 뭐예요?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죠? 그러면 오늘 랜선 스터디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댓글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